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주요국 증시 중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한국 증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에는 편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11년 연속 좀 불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국내 증시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지수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엔 강보합권 그래도 3,100선은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저희 이데일리 유튜브 이 페이지에 우리 대표님 칭찬이 아주 가득합니다. 벌써부터 감사합니다. 최석현 대표님 나오셨다. 네. 우리 대표님의 종목은 최고다. 대표님 종목 덕분에 강아지 파티도 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도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종목을 잘 주시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하고서 또 뭐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또 제 나름의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아침 진짜 7시부터 뭐 밤 새벽 1시까지 계속해서 이것만 사실 저는 뭐 술도 안 좋아하고 또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 젊은 두뇌와 또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워낙에 이 잠도 안 주무시고 정말로 주식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발굴해내시는데 모든 시간을 소진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대표님의 종목은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 드렸죠? 저 PBR 관련주로 원익이라는 종목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수급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종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드렸던 원익이라는 종목은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엠밴드 히든방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제 드렸던 네이버 AI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불기둥을 뽑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엠밴드 교육방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정말로 종목을 선별해서 드리고 있는데 나도 한번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최석현 대표님의 이 알짜배기 종목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면 바로 엠밴드 히든방 아주 비밀스러운 방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10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800선 하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죠.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 네, 사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뭐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흐름은 없었어요. 단순하게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특히나 전날에 벌써 호재를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죠. 뭐 거의 코스피가 3,100을 어제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전쟁, 뭐 휴전 관련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3,100을 넘어섰고 오늘은 단순히 그런 어떤 호재성도 없고 악재성도 없고 해서 이 3,100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에 대한 좀 공방 싸움이 오늘은 좀 치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어요. 이 800선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재료들을 좀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지켜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면요. 사실 너무 시장이 좋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 가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어제 이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갭을 좀 메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시장은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이 지금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근데 시장에 사실 어떻게 이 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악재가 지금 일단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일단 6월 달은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좀 우려가 된다라면은 7월 8일에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지금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관세를 다시 또 유예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중단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 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않을까. 특히나 코스피가 전고점이 3,3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 지수의 향 방향을 제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 흐름상은 3,300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와 주고 그리고 나서 뭔가 시장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시장은 빠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 800을 넘기냐 못 넘기냐 지금 혈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코스닥도 너무 좋죠. 이 평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코스닥도 이번 주 내내 아마 내일부터 재차 또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반드시 좀 오를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미리 또 제가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헤지 펀드가 국장 투자에 지금 밀물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미국 헤지 펀드의 위력이 어떤가 하면은 자금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자금 규모가 5천조 원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5천조 원 규모라고 하면은 가늠이 안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거래 대금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력이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가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상 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뭐 작전을 치러 들어온다기보다는 투자에 할 만한 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력이 이 미국 헤지펀드인데 한국 밸류의 재평가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구조적 수익의 수익 기회를 노린 신호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뜩이나 좋은데 여기서 미국 헤지펀드의 수급까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코스피 일단은 4천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드는 그런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예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장을 시작할 때쯤이면은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크론에 대한 호실적 예고 때문에 반도체가 나름 흐름이 좀 괜찮았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갔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우리 반도체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때 작년입니다. 작년 7월 달에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출마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 삼성전자부터 크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241선. 근데 여기를 아마 내일 출발하면서 장기 평선을 좀 넘기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기 평선 넘긴다라고 하면 다시 이 밑으로 웬만해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여기를 넘기면은 다시 내려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넘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런 강한 슈팅은 한번 줄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슈팅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의 지수를 또 끌어올리겠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코스피 종목들이 또 움직이겠죠. 이거를 우리는 오늘은 노려볼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 장기 평선을 좀 넘기려고 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내달 그러니까 7월 4일 전에
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7월 4일 전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돌면서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이번에 좀 크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던 겁니다. 원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건데, 자,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 원익 같은 경우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상법 개정, 4달 4일 전에 상법 개정안 처리가 날 것이다. 이 소식에 기대감에 쏠리면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 이후로의 우리는 이 상법 개정, 저PBR 공략주들을 지금부터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이 원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저PBR, PBR이 0.47배, 그리고 원익의 총 자산은 5조 원인데 원익이 시가총액이 1,200원이니까 이런 거는 사실 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가야 되는 주식이다. PBR도 지금 너무 낮고, 그리고 원익 총 자산 대비 이 원익에 대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해서 이런 주식은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 터치를 해주네요. 그래서 저 PBR 공략주 이렇게 오늘 좀 크게 올라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저와 같이 이 저 PBR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너무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익 상한가 오늘 좀 직행을 했는데 오늘은 요 후속주 원익 2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고요. 요거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모두 지급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익이라는 종목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사실 시장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주들이 수급이 빨아들이다 보니까 내 종목 왜 못 갔지? 시장 좋은 거 맞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님의 종목은 강하기 마련이죠. 원익이라는 종목 오늘장에서 상한가 터치했고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에서 어떤 종목 드렸죠? AI 네이버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포시에스 드렸는데 이 종목이 초단기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2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 제2의 원익 오늘 또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교육방,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비밀스럽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타점까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제2의 원익이라는 종목 한번 제2의 원익이 될 만한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굉장히 쉽죠.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지만 나는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엠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익 상한가 직행을 했죠. 이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주 오늘 또 여러분들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비밀스럽게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 원익 2탄이 될 만한 이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박주 또 드렸잖아요. 네이버 대박주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남기고 계시거든요. 일단 후속주가 될 만한 원익 2탄 어떤 종목인지 살짝 힌트와 더불어서 저는 네이버 AI도 너무나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요 AI,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AI다라고 하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히든주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은 방 안에서 이렇게 이제 종목가와 이제 공략가, 매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까지 다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공략 지점을 좀 잡아드려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네이버 AI 관련주 이제 시작하는 자리라고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팔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챙겨서 여러분들이 한 20% 정도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요. 다음 종목은 원익. 이 후속타 상법 개정안 관련주 해서 아마 7월 초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원익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 PBR주들을 좀 공략하는 것이 맞다 해서 2탄 가져왔으니까요. 신청하셔서 포CS 같은 여러분들 수익, 단기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대표님을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지금 한국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죠. 내일 또다시 우리 증시 오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증시가 오르건 안 오르건 간에 좋은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저 PBR 관련주 배당을 잘 주는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2의 원익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었죠. 원익의 후속 2탄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이야기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하단에 지금 보이실 텐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뜰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엠밴드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끌고 갈지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포CS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러분들이 익절하셨더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 단기로 20% 넘게 상승하는 종목을 공략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종목을 잡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한번 장중에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또 장중에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이라는 코너인데 사실 대표님 저희가 6월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만 7월달에 아직 관세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7월달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은 어떤 뭐 기술을 우리가 배우기보다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이 단기성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흔들려져 있어요. 주식이 어쨌든 내가 뭔가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수를 했을 때 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이 상승으로 잡히면은 최소 6개월 정도는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가 하기 시작을 해서 내 심리가 꺾여버리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심리적인 부분만 좀 중심을 좀 여러분들이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제가 지금부터 잡아드릴 거거든요. 자, 7월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변수라고 하면은 조정이겠죠.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정은 오는데 이 조정만 우리가 잘 피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한 3, 4개월, 4, 5개월은 더 주가가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좀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7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90일 유예 기간이죠. 그래서 7월 8일 날
종료가 되는데 이 연장이 됐을 때는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고요. 종료가 됐을 때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이 나빠질 수 있으니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고 바로 우리가 7월 말에 FOMC를 맞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8월에서 9월까지도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좀 슬기롭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4달 4일 전 상법 개정안 처리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에 이 주식들이 못 가던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러 주식을 안 올려요. 대주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개인들한테는 이득이지만은 그 대주주들한테는 손해예요.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면은 차익 실현해버리고 주가가 좀 오르면은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그랬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점을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 PBR주들이 그래서 이 PBR이라는 것이 1 미만이면은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올려놓으라는 게 상법 개정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이 PBR이 0.45 이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막 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 매수를 좀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주식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야만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라는 것은 뭐 올라가기도 올라가지만은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굴곡이라는 거는 어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쉬어줘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2017년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의 주식은 2017년도 때와 너무 닮아 있어요. 2017년도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때고요. 2017년도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미국의 대통령도 트럼프고요. 그리고 우리 5월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었던 때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게 지금 띄고 있어요. 이때도 보면은 2016년도 12월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24년도 12월 3일 날 계엄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냐 했을 때는 이 7월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7월 중순까지 이 7월 중순, 우리가 이 7월 8일에 관세 관련된 이슈 있고 7월 말에 금리 인하 이슈 있다 했죠. 조정을 주기 위한 명분이 있는 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더니 언제까지 받아요? 9월 초까지 17년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우리나라 시장 또한 이 12월부터 주가가 올라오고 이때는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한테 뭐 관세 200% 때린다 이래가지고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300은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약 7월 중순부터 한 9월 초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그걸 저와 함께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 오늘 방송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을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굉장히 가파르고 잘 가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가 가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은 그 후에는 그 수급이 어디로 가냐면은 코스닥으로 넘어가거든요. 코스닥. 근데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정말 여기서 많은 어떻게 보면 계좌가 복사가 된다라고 하죠. 수익이 복사가 되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불장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이 7월, 8월, 7, 8, 9 이때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17년도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코스닥의 움직임은 크지 않더라. 근데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9월 중순부터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미친 듯이 코스피 올라가듯이 코스닥이 올라가죠. 여기서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조정 단계에서 현금 확보를 좀 잘 해야 된다. 매수를 하더라도 저PBR주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코스닥도 지금 딱히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움직임이 없잖아요. 여기서 7, 8, 9 쉬었다가 그때부터는 코스닥이 미친 듯이 날아갈 테니 우리는 이런 거를 미리 숙지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다가 이쪽으로 편승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66조 원이나 들어왔어요. 66조 원.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면은 어떤 부분이 좋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평균 기준으로는 한 40에서 50조 원대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가 약 70조 원대 수준. 이 코로나 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지금 거래대금 예탁금이 돌고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이 화약고 같은 거예요. 화약고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주식에 투입될 수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에 갑자기 돈이 탁 쏠리면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장에 돈이 적다라는 것은 뭐 한 세 종목한테밖에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뭐 D, C, E, F까지도 많은 주식에다가 돈을 몰아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이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두려워하고 그럴 시장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고 지금 이 시장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탁금이 줄면은 그때는 조금 겁을 먹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는다라는 것은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수급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시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미국 헤지펀드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준비잖아요. 그래서 미국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래대금의 수배에 달하는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자금이 또 들어왔을 때는 시장을 더 불태울 수 있다. 근데 이 미국 헤지펀드 세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나라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 대한 재평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구조적 수혜, 기회 이런 것들을 노린 신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을 버블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버블이 꼈다라는 거는 원래 가치는 여기인데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논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블 구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갈 것이 버블 시장이 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버블 시장에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 인식 단계, 두 번째 인식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잠재력 인식을 이제는 했고요.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좀 관심이 되고 있고 가격 상승도 가속화되고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면은 진짜 모든 투자자들이 버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는 이 광기 단계인 거예요. 광기 단계. 광기 단계는 말 그대로 이 단계에 오면은 매일같이 주식이 2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종목만 샀다 하면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기 전 단계가 지금 인식 단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제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하시면 안 되시고 여기서 시장 돌아가는 흐름과 이런 개념들과
그리고 특히나 현금 보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기회의 구간일 수 있으니까 저와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저 PBR주로 꼭 한번 투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이 예탁금이 늘면은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크게 빠졌죠. 특히나 지금 3,100 이상이나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더 이상 주가가 빼질 않아요. 빠지려고 하면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같이 탑승해서 놀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조심해야 될 변수는 이 7월 관세 협상과 7월 말 FOMC인데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쯤은 조정이 올 수 있다. 아마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 어떤 것이 존재하냐? 원익가치, 우리 원익가치 PBR이 굉장히 낮은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움직일 수 있다. 원익이라는 기업은 총 자산이 5조 원대인데 원익 지주사가 시가총액이 1,200 수준이면은 이거는 일부러 주가를 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0.47로 찍히는 것이고 이런 주식을 우리가 해야 수익이 난다.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이 난다. 자, 상법 개정에 그래서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으니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뭐 원전, 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거 원전 뭐 다 좋은 종목들 많지만은 그래도 이 상법 개정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덜 잃고 수익은 또 수익대로 가져가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달 4일 전 상법 개정안 처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7월 초까지는 이 이슈가 먹혀들어요. 다음 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때는 반드시 수익 종목을 또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저 잘했죠? 라고 여러분들 여쭤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상법 개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과거에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장은 지옥이다 이러면서 국장 투자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주식 투자 어르신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40% 마이너스 50% 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그거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구조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 오르면은 저평가돼가지고 그 주식을 잘 샀는데 주식이 오르면은 시간에 의해서 갑자기 대주주가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폭락 나와가지고 손절도 못 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또 내 주식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1년을 또 기다려서 올라왔더니 대주주 매도 미쳐버리고 난리 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 대주주가 이 세금 부담과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눌러버리는 거죠. 일부러 못 가게. 그런데 앞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원익같이 주가가 그냥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사놓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구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지금 돌파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보유 가치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 배당주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되겠고요. 배당 성향이 높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구조를 가진 이 지주사에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원익가치 시장이 애매해도 상한가를 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후속주 2탄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자 어떤 주식이냐면은 자 일단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뭐 현대자동차, 모비스, 기아 등등등 현대 그룹들이 보유 지분을 꽉 쥐고 있는 아주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우리가 봤더니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설명을 드리는 게 주식이라는 건요. 아무리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해야 그 회사의 성장 가치가 주식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본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익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나갈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주가가 안 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 회사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근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의 주가가 여기에 있어요. 과거의 주가가.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때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그 다음 연도보다 어떻습니까?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더 올랐단 말이죠. 근데 구조상 24년도 뭐 경기 둔화,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관세 등등등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못 간 거야, 이때는. 못 간 거죠. 원래보다 더 가야 될 위치에서 못 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엉뚱하게 여러분들 그냥 돌팔이들이 막 저평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저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주가 가치보다 못 간 것을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고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이거 저평가다. 그거는 돌팔이에요. 팔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돌팔이들 말을 그게 아니라 이런 주식이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이때보다 높은 위치에 와 있냐.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 이런 주식이 상법 개정 수혜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야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도 보면은 이 주식은 또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가 레벨 1 구간, 여기가 레벨 2 구간, 그리고 여기가 레벨 3 구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워버렸네, 다시. 자, 레벨 1구간에서 2구간을 넘어간다. 이러면은 다시 밑으로 안 빠집니다. 다시 밑으로 안 빠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 꼭대기까지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2구간을 넘어가면은 요 꼭대기까지는 올려버리는 이런 특징을 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이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에 와 있어요? 레벨 3구간은 초입에 올라섰다. 이 주식의 특징이 뭐라고요? 올라타면은 그 자리를 깨지 않는 게 특징인데 이 레벨 3 구간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 같은 경우 어디까지 지킹을 해줘야겠어요? 구조상 요 자리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 근데 그냥 올라가? 그냥 레벨 3이 됐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요? 아니요. 증가를 하고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요. 이런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이 무너져도 올라가는 주식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해볼 건데 자, 특히나 이 상법 개정 저 PBR 수혜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식이 조정은 작게 받고 주가는 길게 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조정은 짧게 받고 주가는 길게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시를 들어보면은 SK 스퀘어가 저 PBR 저평가주죠. 이 주식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자, 주가는 길게 가지만 조정은 요렇게 받는다. 주가는 길게 가지만은 요렇게, 이렇게. 이런 걸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걸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이 주식이 그 준비 태세가 이제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거죠. 자, 길게 가고 적게 조정받고 길게 가고 적게 조정받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갈 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초입에서 같이 타면은 되겠죠. 같이 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좀 해드려 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건부 하나만 걸게요. 여러분들 맨날 손해나가지고 남들한테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계좌 자랑을 못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물려있는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통 마이너스니까 나는 주식 안 하는데 보여줘. 너 어떻게 났어? 보여줘. 안 보여주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하셔서 당당하게 이렇게 빵끝 웃으면서 계좌 자랑 한 번만 하시자고요. 요거 여러분들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시즌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저한테 자랑 한번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것만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원익 상한가 직행 후속 2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히든주는 정말로 차트를 봤을 때 대박인 것 같습니다. 길게 가고 조정은 짧게 받고, 길게 가고 조정을 짧게 받고 이런 종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슈도 있겠죠. 저 PBR 관련주로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조정이 오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종목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목표치는 어디로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오직 엠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석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6월달 내내 이 새 정부 이후에 시장 좋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자랑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도 이 지난날에 물렸던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좋다라는 거를 체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또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 수익을 자랑할 만한 종목 선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대박주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갈 수 있거든요. 나도 이 종목 대박주 저 PBR 관련주로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나 주식한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비밀스럽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에 저희가 원익이라는 종목 드렸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장에서 상한가 터치했기 때문에 제2의 원익이 될 만한 종목 똑같이 저 PBR 관련주거든요. 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코너인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략주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제 저 만났으니까요. 어디 남들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 안 줄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 안 줄게 해드릴 테니까 기죽지 마시고 이 하반기 때는 이 지금 상반기 이제 끝나잖아요. 하반기는 더 좋을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상반기는 코스피의 시장이었다 하면은 하반기는 코스닥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코스피보다도 이 코스닥에 자신이 있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 앞에서 기한 죽게 제가 해드릴 자신 있으니까요. 하반기는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 PBR 맛보기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화입니다. 한화. 한화는 하나그룹의 지주사예요. 그래서 한화 또한 지금 PBR이 저 PBR인데 이 저 PBR 테마 중에서도 한화가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저 PBR이면서 배당 여러 가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방산 성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법 개정 수혜까지 받는 아주 그냥 여러모로 다 지금 시장에서 좋은 수혜는 다 받고 있는 주식이 한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여러분들 저 PBR이 도대체 뭐야? 그 뭔데? 그럼 여러분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은 종목 토론실 여러분들 항상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 시가총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 주식이 이 주식 코스피에 몇 등인지까지 나오고요. 액면가는 얼마며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목표 주가까지도 심지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PBR이 0.82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 자체가 1배 미만이면은 그냥 다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1배 미만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 저평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화가 이 1배 간다, PBR이 1배 간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어디 위치냐면 여기예요.
11만 원,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 2천, 11만 2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이 한화다. 이렇게 계산을 좀 때려볼 수 있는데요. 한화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자 한화가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요 구간 좀 쉬어가고 있죠. 쉬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오늘 좀 느꼈어요. 아, 이 한화가 더 가려나 보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21선을 안 깨더라고요. 이 21선. 여기를 깼으면은 저는 이 주식을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노란색 선, 21선을 우리는 뭐로 부르냐면 생명선이라 불러요. 여기를 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 이 주식은 한 번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된 주식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안 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원익도 어떤 패턴이 나왔었냐면은 자, 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처럼 주가를 크게 올려놓고서 여기서 횡보를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21선을 안 깨죠. 21선을 안 깨죠. 안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날 올라가고 다음날 상한가까지, 오늘 상한가까지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2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아마 내일 여기로 올라탈 거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만에 한번 이 고가를 넘어서는 하루 이틀, 길면 3일 정도의 고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같이 한번 보시죠. 목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요거를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여기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여러분들 QR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진입가도 같이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QR 찍고 들어오시면은 같이 저와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제주은행이에요. 제주은행. 자, 제주은행은 신한금융 지주의 자회사인데 이 주식이 스테이블 코인에 엮이면서 지금 갑자기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주은행은 거기다가 또 저 PBR주에 속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엮이면서 시장에 큰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 어제하고 그제 사실 굉장히 잘 갔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제주은행을 어제 공부를 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봐놨어요. 봤는데 오전에 제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 스스로 굉장히 자책하고 나도 참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제주은행이 한 번 더 공략할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자, 어떤 자리냐면은 제주은행이 지금 이 고가에서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서 밀린 자리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전에 많이 알려드렸죠. 이 고가를 넘길 때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은 못 넘긴다고요.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고 다시 이 자리에서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물려있는 매도 물량 막 쏟아지니까 주가가 못 간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근데 다시 여기를 넘길 때 거래량이 줄면은 대박이 날 수 있다.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많이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랩이 고가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 고가에서는 거래가 안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곱하기 3배가 날라갔었고 HD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 고가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여기 고가에서는 거래가 적게 터지니까 넘기면서 그냥 바로 또 슈팅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 제주은행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패턴이. 제주은행. 자, 이것도 여러분 제주은행 또 매출 재무구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주은행도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좀 해볼 건데 이것 또한 실시간으로 공략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이것까지 해서 히든주까지 총 3종목 저랑 내일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주 정말로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라는 종목, 그리고 제주은행이랑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PBR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더불어서 하나와 제주은행도 내일 장에서 타점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히든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오늘 주신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제공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한번 내일장에서 이 대박줄 한번 승부 보고 싶다. 우리 최석현님 매번 오실 때마다 수익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다음 주에는 이 수익 자랑에 이 중심이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오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더불어서 내일장에 같이 한번 이 종목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